오늘은 양력으로 2046년 5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6년 3월 28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병인년 임진월 임술일이 되겠고 일지는 임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즉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령이라고 합니다. 월령, 월지라고도 하고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간과 월령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5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죠. 자,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현상학적으로 물상으로 봤을 때는 물로 보지만은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죠. 냉기, 차가운 한기를 말하는데 좀 오싹하네. 이거는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가 말하는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온도냐면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수라고 하고요. 천하를 다 얼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기운이 바로 수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 수라고 하는 것, 이러한 기운, 임수, 계수가 수가 되는 것인데 계절로 봤을 때 이렇게 냉기, 한기가 강한 계절은 바로 겨울이 되는 것이죠. 천간으로는 임수, 계수가 겨울이라고 보면 지지로는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북방이 바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한 계절,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 보면 흑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시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에 그런 동물이 되는데, 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화라고 하는 것은 적색,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랑색, 황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은 백색, 수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흑색인데 수가 용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색을 많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가 용신일 때는 금이 수를 생기니까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 입어도 되겠다라는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의 색깔이 5가지 색깔이죠.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인데 자, 흰색에다가 검정색 색금은 회색이 될 것이고요. 파랑색에다가 빨간색 넣으면 보라색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색은 그냥 단일하게 5가지 색깔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무한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있듯이 그 3가지 색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 목화토금수 색깔 5것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시야가 좀 좁으신 거고요. 목화토금수 색깔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 인을 뜻한다라고 그랬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의를 뜻한다고 했고 화는 예절, 빛이 있고 밝음이 있을 때 예절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화는 예절, 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믿음, 그죠? 항상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우리를 포옹해주고 우리를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토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동그란 곳에 넣으면 동그래지고 그 다음에 네모난 틀에 넣으면 네모래지는 것이 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고 물론 전기를 위해서 펌프로서 위로 쏘아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서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죠.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흐를 때 막아버리면 영원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좌회해서 갈 수도 있고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막아놓은 것을 넘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물이 아닐까.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큰 건물을 갖다가 뒤틀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난리, 댐이 한번 폭파돼서 물난리가 나면 진짜 남아날 거 없이 다 그렇게 휩쓸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광석을 자를 때,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금광석. 이거를 자르는 것이 바로 물로 자른다라고 하는 거. 물 가지고 쇠도 자를 수가 있겠고요. 못 자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고압으로 틀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물르고 그냥 뭐 강도가 없을 것 같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왕할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잔잔해 보인다 하더라도 속에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수일간, 특히나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 수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과 양으로 구분할 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대되는 것이지만은 누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음은 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양은 또 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이 여자라고 봤을 때 양은 남자죠. 여자는 남자 없이 존립할 수가 없겠고, 남자 역시 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이 있어야 악함이 있는 것이고요. 악함이 있어야 선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이고, 낮이 있어야 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어떤 수가 있습니까? 개수가 있죠. 개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양수는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양수는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죠. 물 중에서 가장 큰 물이 어떤 거예요? 바다죠. 그 다음에 강 또는 뭐 호수 같은 거. 호수, 외국에 있는 호수 중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호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수평선을 볼 수 있는 호수죠. 그런 경우 우리는 뭐 백운호수 뭐 이런 호수인데 돌 던지면 건너갈 것 같은 정도, 뭐 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 그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는 호수라기보다는 개수에 가깝죠. 개수. 임수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봤을 때,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입니다. 우로수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개념,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 캐톨릭에서 뭐 할 때 쓰는 성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임수가 더럽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임수는 개수에 비해서 방대하고 큰 물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냥 잔잔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는 큰 물이 요동을 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바다로 치면 쓰나미가 일거나 큰 해일이 일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고, 강, 호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뚝을 무너뜨리고 범람하죠. 주변에 있는 뭐 밭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완전 쑥대의 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할 때는 이 충분한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질을 갖다가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적절히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토, 기토 설명할 때 무토는 어떤 토? 건토라고 했고요. 기토는 습토라고 해서, 금을 생할 때, 토생 금을 할 때는 습토인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라든가 술토 가지고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큰 대해수를 갖다 제방할 때는 습토인 기토로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 건토인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 기토는 작은 습립, 물에 젖은 모래가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임수를 갖다 탁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토 탁
임이라고 임수를 갖다 제방을 해야 되는데 물을 더럽히게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 예를 들면 한강을 맡겼다고 삽자를 가지고 아무리 모래 갖다 뿌려 본들 그 왕한 물에 의해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죠. 물만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토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왜 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임수가 지금 무토를 쓸 때는 임수가 신왕할 때 무토를 쓰는 것이죠. 임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지 못합니다. 자, 토극수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죠. 왕한 임수를 무토가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파극해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제방해서 임수의 용도를 만들어준다. 쉽게 말하면 소양강 댐을 만들어서, 댐이 무토가 되겠죠. 그 소양강이라고 하는 물을 가둬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인데, 임수가 왕할 때는 토극수하는 것이라 자칫 수다. 물이 많으면 토가 붕괴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화생토해서 토를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이지만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 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이 많아질수록, 임수가 왕해질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온이 영하 10도, 영하 20도, 더 왕해지면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크게 떨어지면 물도 얼고 나무도 얼고 토도 얼고 다 결빙되게 됩니다. 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이렇게 제방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도 도와줘야 되지만, 물이 왕해서 냉기가 심해지면 안 되니까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용도로서 무토 병화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대수라 하더라도 항상 왕할 수는 없죠. 임수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 5월, 미월, 진술, 축월 같은 때 태어나거나 인월, 묘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써드릴까요? 4, 5월, 그 다음에 진술, 축, 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니 진술, 축, 미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월은 모광절, 묘월도 모광절, 인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임수일간이 신약이 되죠. 이런 경우 자칫 무토를 쓰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거나 해서 임수가 진짜 그때는 파극을 당해서 임수를 못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 해 주어서 임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을 쓰고, 임수가 일간이 약하면 금을 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글자들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화, 약하면 금, 인성,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경우도 있겠다. 그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월령, 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이 월지 안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포함해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가 더우냐 또는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 뭐가 중요하다? 중화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이 중화는 무엇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또는 재성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식상이라든가 또는 인성 또는 이런 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너무 음습하고 너무 춥고 어두워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 부귀영화를 누릴 사주라고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사주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비난하고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지금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 절기를 놓고 보게 되면 절기는 청명과 곡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청명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묘월에서 진월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 청명이 되어야지만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큰 틀로 놓고 보게 되면 임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에 속하면서 계절로는 봄이 됩니다. 인월 설명할 때 인월은 초춘이라고 해서 초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춘이 되는 것이고, 묘월은 중춘이 된다라고 했고, 지금 진월은 개춘이 됩니다. 개춘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말하는 것이죠. 늦봄. 그래서 진월도 일단은 계절로는 봄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방향은 당연히 동방이니까 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동쪽.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은 북동쪽이 되는 것이고, 묘는 정동쪽이 되는 것이고, 진은 남동쪽이 된다 해서 같은 동쪽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또 임묘진은 동방으로서 목의 기운이 굉장히 왕한 틀이 되겠죠. 목왕절이 되는데, 인월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됩니다. 그래서 임묘진이 모두 목이 왕하다라고는 하지만, 특히나 목이 왕한 것은 인월과 묘월이 목이 가장 왕하고요. 진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목은 점차 쇠락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월만 놓고 봤을 때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끝,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끝, 그 다음에 미월은 여름의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축미월은 사계월이라고 보면서 환절기가 된다라고 보게 되죠. 그리고 진월은 토가 왕하면서 포태법으로는 목은 쇠지가 되면서 수가 여기가 수고라고 해서 수의 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임수라든가 일간이 개수라든가 또는 타 천간에 임계수가 있을 때 진에 예를 들어서 임묘된다고 해서 수가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수가 진을 보게 되면 일단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진월은 변화가 좀 많은데 인묘진을 모두 갖추게 되면 이거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니 이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진월은 신자진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지로 진월에 신자를 봐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또 수가 다시 왕해지는 그런 계절. 그 다음에 또 유금을 보게 되죠. 예를 들면은 유금을 보게 되면 진유 합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진유 합금. 그래서 지지로 진유 금이 되게 되면 이때는 금이 다시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지지로 진토 말고도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술토라든가 축토라든가 미토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월은 단지 토가 왕하다라고는 보지 마시고요. 임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 진유 합금을 하게 되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지지로 진술축미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진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진월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월에 일간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겠죠. 양수가 되면서 대해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다 같은 개념, 강호수 같은 개념으로서 작은 개념의 수가 아니라 크고 넓고 방대한 개념의 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신왕하게 되면 꼭 알아둬야 될 단어 충분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이 범람할 수 있다. 쓰나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큰 물이 넘치게 되면 큰 손해를 이룰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왕한 임수 충분지성
범람할 우려가 있을 때는 무토와 병화를 위주로 용신을 치용하는 것이 기본이 되지만,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도 신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인성인 금으로서 약한 임수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되는데, 이러한 임수가 태어난 월령이 진월입니다. 진월은 물론 인묘진 동방으로서 목이 왕한 계절이다라고도 보지만은, 자, 진술충미월은 사계월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진토와 축토는 얘는 습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거나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술월이라든가 미월 같은 데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건토가 되기 때문에 통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이 진월은 제가 말씀드렸죠. 수의 고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수의 묘고라고 해서 수가 입묘한다라고 표현해, 쉽게 말하면 죽어서 땅속에 묻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입묘되면은 일간 자체가 신약해진다라고들 많이 착각을 하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가 진월이라든가 축월에 태어나면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월의 인월이라든가 또는 묘월 같은 경우에는 임묘진이 동방목으로서 목이 왕한 계절인데, 인월에 태어나면 식신격으로서 임수가 월령의 통근이 절대 안 되죠. 묘월도 목의 재앙지면서 임수는 사지가 되기 때문에 임수가 인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통근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근데 진월은 월령의 임수가 통근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인묘월에 태어났을 때보다 진월의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그래도 불약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관성인 7살이 왕하기 때문에 왕한 7살 임수를 극하게 되면 역시나 임수가 파극이 돼서 좋지 못한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진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먼저는 뭘 얻어야 된다? 간목인 식신을 얻어서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줘야 된다. 만약에 이때 진월의 임수가 간목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임수가 진에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능히 식상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만약에 술을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을 쓰되 먼저 간목보다는 경신금, 임수를 생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글자가 같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진월의 임수도 간목을 쓸 때 혼자 쓸 수는 없습니다만은, 역시나 술월은 임수가 통근이 안 되지만 진월은 일간 임수가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능히 간목을 쓰고, 그 다음에 뭐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것, 인성을 얻어서 임수의 수원을 마련해 주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기서 자수를 얻었다, 이렇게 되면 자진합수가 되죠. 이런 경우에는 간목 병화를 쓸 수도 있는 경우가 되고요. 자진합수에서 수가 왕해지게 되면 무토 병화를 쓸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령을 갖고 놓고 봤을 때는 간목 신금, 간목 경금을 쓰지만, 이렇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한다 그러면 무토 병화를 능히 쓸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간목을 치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금을 먼저 치용해야 되는 그런 국세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기본 원칙을 알고 난 연후에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게 사주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임수는 간목을 먼저 쓰고,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거, 경금보다 신금이 조금 더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금을 잘못 쓰게 되면 이 간목을 파해버리기 때문에 경금보다 신금을 얻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제일 먼저 습관적으로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냐를 반드시 파악하셔야 되겠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로 중요한 개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구성, 사주의 틀을 보는 것으로서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본다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신이라고 한 개념은 중화를 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는 것인데, 과연 그렇다고 하면 용신은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일까요? 라고 봤을 때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왕세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로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왕세는 다른 말로 왕상휴수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왕세, 왕상휴수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중에 있는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이 왕세, 왕상휴수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또 일간의 왕세가 되겠습니다.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 왕한 세력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왕하게 되면 식상, 재성, 관성을 위주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고, 일간이 약하면 약한 일간을 도와야 되는 것이니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를 위주로 용신을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왕세에서 나오는 용신의 개념을 억부용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라고 하는 것 안에도 어떤 개념,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원령이 너무 더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너무 추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추워서도 안 되고, 너무 더워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무 건조해서도 안 되고, 너무 습해서도 안 된다.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 한열이라고 하는 것도 중화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난조습에서 나오는 용신이 바로 이 조후용신 또는 조후용신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래서 용신이라고 하는 것 대체적으로 한 5가지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억부용신법하고 조후용신법이 가장 대표적인 용신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역시나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진토는 양토가 되겠습니다. 양수가 양토를 봤죠. 양대 양의 관계, 토와 수의 관계는 토극수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지에 있는 진토가 일간인 임수인 나를 극한다라고 보죠. 극아자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나를 극한다. 관성이 될 것이죠.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하는 극의 관계이지만, 이 상극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극해서 못 살게 그런 것이 아니라 공생 또는 공존하는 관계가 된다라고 봅니다. 자, 수라고 하는 것은 토가 있어서 수를 제방해 주어야지만 수로서의 활용도가 커지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물을 받아들여야지만 토가 마르지 않고, 또 물을 받아들여서 윤택해져야지만 토로서의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토를 봤을 때 서로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극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부부 관계라고 보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관리해주고 나를 통제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흔히 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또는 도덕 같은 개념으로도 보기도 하고요. 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역작용, 좋지 않게 작용하게 되면은 질병이라든가 적이라든가 또는 적군 같은 개념으로도 우리가 쓰게 됩니다. 또는 뭐 관제, 구설, 송사, 일체, 나를 극해하는 일체를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관성을 다시 2가지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 정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 윤리, 도덕, 여자한테는 남편도 해당이 되고요. 직장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관은 개념으로 봤을 때는 법, 윤리, 도덕, 남편, 직장의 개념이 좋은 것이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편관은 치우친 관성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질병도적, 적군, 관제, 구설, 송사 등등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또한 많은 분들이 정관은 좋은 것이고 편관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흑백 논리로 정관은 좋고 편관은 나쁘다,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일간이냐에 따라서 그 일간은 정관을 좋아할 수도 있고 편관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목 같은 경우는 경금을 쓰는 것을 좋아하고요, 경금 같은 경우는 정화를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간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관성이 좋으냐가 나눠져야지, 그냥 일간을 도외시 해놓고 정편관 나눠놓고 정관 좋고 편관 나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이라고 하는 개념,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 되겠죠.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 되는 것이고, 오늘처럼 이렇게 양대 양의 관계, 양수가 양토를 받죠. 또는 반대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음양이 부조화 맞지 않죠. 이거는 편관 또는 칠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관 격이 될 수도 있고 칠살격이라고 칭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이죠. 진수충미월은 4개월이라고 해서 토가 왕한 계절임에 반해서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수는 진월이면 뭐다, 여기가 고지가 된다. 그래서 임수가 땅속에 묻힌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원령 진토 안에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임수가 진토에 뭘 할 수 있다?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 술토하고 진토하고는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죠. 술토는 통근이 안 되지만 진토는 임수가 통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격을 논할 때 또 원령에 있는 지장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본기인 무토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을목이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에는 이 을목을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양수가 음목을 받고 수생목의 관계가 되죠. 이거는 상관 격이 될 수 있고, 만약에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면 겁재격이냐, 이건 투출돼도 크게 의미는 격을 잡기는 애매하다. 그래서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상관격,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당연히 칠살 편관격, 두 가지 격국을 논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진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 편관 칠살격에 일간이 약하고 칠살이 영한이 살중 신경한 구조 또는 신약 살왕한 구조가 돼서 일간을 저게 관사를 갖다가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간 자체가 원령이 통근하고 토가 관살의 왕하니, 이때는 인성을 먼저 쓰는 것보다는 간목을 이렇게 치용을 해서 간목 중에서 목국토 관살을 갖다가 통제할 필요가 있겠죠. 간목은 보다 식신이죠. 식신으로서 살을 제한다, 식신 제살의 구조를 갖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아무리 임수가 진월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임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겠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경발수원이라고 하죠. 임수를 생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진월의 임수가 간목으로서는 이 토를 제해서 식신 제사를 하고 경금을 얻음으로 인해서 약간 임수를 갖다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중화된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그 임수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의 특성과 원령의 특성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물상으로 비유를 하게 되면 임수는 대해수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바다 같은 경우라든가 강호수 같은 개념으로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 아니라 물이 많아지게 되면 넓어지고요, 굉장히 깊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수는 그래서 대해수라고 해서 굉장히 큰
개념의 수라고 봅니다. 자,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신왕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은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겠죠. 당연히 이거를 충분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일간이 왕했을 때는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저 충분지성을 어떻게 잘 통제 억제할 것이냐가 바로 임수의 관건이 된다라고 하는 점. 반대로 음수인 개수가 있습니다. 개수, 얘는 우로수라고 하죠. 작은 옹달샘 같은 개념입니다. 옹달샘 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수기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죠. 개수는 음수이기 때문에 크지 않은 작은 그러한 물이죠. 컵에 담겨져 있는 작은 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하고 청량감 있고 시원한 그러한 것이 개수죠. 그러니까 개수는 임수와 달리 개수는 왕해도 뭘 하지 않는다? 범람할 우려가 없다. 그래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를 대하는 것과 개수를 대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그러죠.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도 남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여자를 데려다가 해병대에다 입대시켜서 뺑뺑이 돌리면 여자들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런 남자가 가서 남자들끼리 복공 치료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걸 감당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자분들을 그렇게 혹사시키면 되지 않는다. 같은 수도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무지막지한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더라도 임수는 그를 감내하고 오히려 그를 좋아할 수 있겠지만은 개수한테 무토로서 기토로서 개수를 막는다. 그럼 개수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왕하게 되면 물이 많아지게 되면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는 기본 틀을 가지고 있고요.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로서 제방할 우려는 없습니다. 단 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기가 발생하죠. 임수도 당연히 한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토 병화를 같이 아울러서 쓰는 것이고, 개수가 왕해지게 되면 당연히 한기가 발생하니까 병화를 같이 대동하되, 개수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뭘 쓴다? 간목으로서 왕한 수의균을 설해서 병화를 이렇게 보조해 주면 된다. 옹달샘 옆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과 같다. 개수가 목을 생각하고 목이 다시 화를 생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같은 수이지만 용법, 용도가 차이가 있겠고, 임수든 개수든 신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해서 임수의 근원, 개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 기본적인 일간을 볼 때마다 일간이 왕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일간이 약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사주에 병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치유를 하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틀이 있어. 이런 것들을 좀 처음에 아는 것이 좀 어려운데 한번 이걸 터득하게 되면은 나머지 것들은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일간에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을 보면 항상 뭘 봐야 된다? 격과 격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는 것이고, 얼지는 진토는 양토가 되겠습니다. 양대 양의 관계인데 토가 나를 극하죠. 나를 극하는 것은 관성. 근데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되면 평관 또는 칠살이 되는 것이니 평관격, 칠살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진월은 진술충미월 4개월이라고 해서 토가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 임수가 진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토는 왕하고 수는 약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간은 약하되 수는 왕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니 살중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살이 왕하고 칠살이 왕하고 신경, 일간이 약하다. 신약사랑도 같은 뜻으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간이 약하고 살이 왕하다. 그래서 일간이 근기만 있으면 제살하는 것이고, 일간이 근기가 없으면 화살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격을 논할 때는 월지의 지장간이 투출되느냐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진중에 있는 을목의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뭘로 볼 수 있다? 상관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 개수가 천간에 투출됐다고 해서 이거를 겁재격으로 보진 않고요. 그냥 칠살격으로 보면 됩니다. 당연히 무토 투출하게 되면은 원한적인 칠살 평관격에 이건 살중신경으로 봐서 능력이 되면은 간목으로서 무토를 제하면 되고, 능력이 안 되면 금으로서 통관상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일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토를 얻었습니다. 처음부터 난관이 발생되었습니다.
했다 이렇게 보여지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진중에 있는 진토하고 술토하고 진술충이 됩니다. 진술충이 되면 토충은 부흥충이라고 해서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 많아지게 되니 살중신경이 되어버렸다. 임수가 근기가 진중에 있는 계수에 뿌리를 뒀었는데 진술충이 되게 되면 그 뿌리마저 없어져 버린 것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인목을 얻어서 토를 제할 것 같지만 일간이 약하면 얘는 나를 극하는 것이고 진술토는 나를 극하는 것이고 인목은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니 살중신경에다가 설기태가까지 합치게 되면 오히려 극설교집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병화가 연간에 편재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일간이 왕하면 편재는 재물이요 뭐 재능이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다시 재성이 화토를 생하면 일간 임수는 낙동과 오리알대기가 십상이죠. 그래서 이것도 일간 자체가 큰기가 너무너무 없다라고 하는 점. 월간의 임수가 비견이 왔지만은 일간 임수도 비견인 월간의 임수도 뿌리가 없는 건 마찬가지. 이거는 공몰이죠, 공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간 임수, 월간 임수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생시에서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진월생 평관격 또는 칠살격. 그래서 이제 임수가 진의 뿌리를 두고 그나마 좀 근은 두고 있었다 했었는데 술토를 봄으로 인해서 진술충 임수의 근기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인의 뿌리를 둔 병화가 투출되어 있죠. 일간이 약하면 식재관은 다 내 것이 아니고 식재관으로 인해서 오히려 일간이 고통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임수 비견이 월간에 있어도 이것도 지지의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시에서는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졌는데, 자, 생시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경자시. 자,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수의 뿌리를 임수가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뭐 뿌리는 없다 하더라도 경금이 수를 생해주는 구조는 나쁘지 않다. 그래도 이거 경자시가 된다 하더라도 수가 부족합니다.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축시 같은 경우에는 축의 뿌리를 둔 신금이 투출해서 수를 생해준다 하더라도 역시나 관살이 너무 많아지는 것, 당연히 금수운으로 가서 이것도 일간을 좀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인시, 계묘시 두 개 같이 보면은 천간에 임수 세 개라 하더라도 지지에 뿌리가 없으면 이거는 어떻다? 이것도 이 상태에서는 극신약이 될 수밖에 없겠다. 운이라도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또 수 세 개라고 해서 개수 세면 안 되는 겁니다. 계묘시 역시나 극신약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고, 갑진시 진술충에 또 진술충, 큰일 났습니다. 이거 토다 목절도 될 수가 있겠죠. 좋게 볼 수 없겠다. 을사병호, 정미시 모두 수가 너무 약하고, 이거는 이제 화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화다 수갈이 돼서 임수가 증발돼서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구조라고 보여지고요. 무신시 같은 경우는 신금 하나를 얻었다 하더라도 문제는 진술충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신금이 뿌리를 두면 뭐 할 거예요? 연절이 둘 다 매몰시켜 버릴 수밖에 없죠. 너무 이렇게 약한 상태에서 신금 하나에 의존, 신금 얻은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반대로 미끼를 던져주고 포획해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무토로서. 좋게 보기가 좀 어려서 그 우는 금순으로 무조건 가야 되고요. 기후경술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신해시 그래도 이렇게 해수의 뿌리를 둘 수 있고 신금의 수를 생해줄 수 있죠. 우는 역시나 금순이에요. 목화운은 다 좋지 못합니다. 어느 생시든 간에 이 목화운 때는 좋게 보기가 좀 어려운 것이 돼. 그리고 생시도 어떤 경자신해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뭐 경자신해시가 안 된다고 하면 뭐 신축시 정도밖에, 무신시도 저 무토가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무신시 됐을 때 이러한 대운들을 어떻게 넘어갈 것이며 무술대운은 어떻게 넘어갈 것이며 걱정이 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태길로서는 좋은 날은 아니고, 만약에 태어나야 된다 신의 경자시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